정리.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엮어열라고 송원회상 옆으로 그 차를 잠시 댔는 거 가지고 제32차 날로 선거의 상찰과 촉구를 위한 살인미수래, 강일동상 살인미수. 진실규명공대위의 특별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기자회견이기에 짧게 한 30분 정도로 진행되는 관계로 아쉽지만 국민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대위 공동대표이신 최덕효 공동대표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불미스러운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키워온 1등 공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공대위 최덕효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모 일간지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은 정신병원 같다. 차마 기사를 쓸 수가 없다. 이 기사를 쓰는 즉시 그 일간지 회사에서 본인이 목이 잘릴 것 같기 때문에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양심 있는 기자가 일일이 우리 공대위에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위안부 동상만이 아니라 대전에 징용 노동자 동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 실체와 달라서 우리 공대위에서 문제를 삼았고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불법에 시에서 시장이 나서서 민주노총과 더불어서 불법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서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철거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도대체 동상만 세우면 어떤 불법도 통하는 전세계 전무후무한 이러한 사기공학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 드디어 박원순 시장이 죽었어요. 애석한 목숨이에요. 우리는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두고 폄하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얼마 전 마포 심포소장이 죽은 사건도 있어요. 위안부 동상을 둘러싸고 죽음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어요. 윤명을 둘러싼 직무 횡령,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서 앞으로 또 사고가 생길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들의 복마전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보세요. 이 어둠의 세력들에 저기 써놨죠. 정의연 위안부 외국을 공대위는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사회를 진보적으로 이끄는 역사 제대로 세우기 위한 활동단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양면성에서 반일 감정의 실체를 배워야 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나약함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 백범 김구 선생님을 그의 바른 길을 따르겠다고 공언하던 박원순 시장에게 김구 선생이 자주 인용하던 서산 대사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후대인들의
이정표가 대리리. 바로 서산대사의 말씀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이 그렇게 추앙하던 서산대사의 말씀. 고인은 차기 대권을 넘보는 유력한 일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반일 감정을 자신을 위한 인기몰이의 일환으로 이용한 것은 서산대사의 시에서처럼 함부로 어지러운 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를 의미해서 고인이 남긴 잘못된 발자취를 지적함으로써 후대인들의 이정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째, 고인은 1990년대 변호사로서 위안부 관련 소송을 담당했고 2000년에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에서 검사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러한 활약은 외견상 매우 친인권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안부와 성노예라는 개념 자체에 커다란 오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일제 식민지 당시에 공창제 아래 상업 매출의 일부가 전장으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취업 사기 등 사건 사고를 인신매매로 간주해서 위안부 모두를 성노예로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빨리 꺼내, 저거.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거 빨리 꺼내. 둘째, 저 빨리 꺼내라고. 고인은 저 빨리 꺼내. 재임 중 빨리 꺼내라고. 빨리 꺼내라고. 중앙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매주 야, 열리는 저리 가. 일본 정부에 거지 대한 같은 항의 집회 야, 이 거지 성격을 같은 놈아, 저리 가라. 정대비 주최하는 수요 집회에 참가하는 등 위안부 동상에 대한 소속 자치구의 관리를 직간접으로 지원했습니다. 비엔나 협약 말하자고, 전부 다. 제22조 2항과 제31조 3항에 의하면 접수국은 공간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위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주한 일본 대사관 근처에 세운 적대적 성격의 동상은 국제조약에서 정한 국가 간 외교관계의 큰 틀을 저해하는 위협적 정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인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이른바 소녀상을 설치한 노선버스에 직접 탑승해서 그 조형물을 손을 어루만지는가 하면 기존 위안부 상도 모자랐다. 일제 당시 서울 남산 인근 신사였던 조선 신궁터 부근에 한국, 중국, 필리핀 소녀를 형상화한 위안부 동상을 세우는데 협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버스 소녀상에서 보인 이러한 행동에 대해 세간에서는 한결같이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일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는 속내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까닭입니다. 남산에 세운 위안부 동상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위안부 동상과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일본과 전쟁 당사국이었던 까닭에 한국과 다릅니다.
반면 한국,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국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을 마치 연합국의 일원처럼 관념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넷째, 도의는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대협에 대한 관리 감독에 지극히 소홀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정대협은 2018년 7월 11일 정의기억재단에 통합해서 출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3월에야 현장 실사를 나간 시 관계자에 의해 두 곳이 동일 단체라는 정황을 확인합니다. 뒤늦게 부랴부랴 동일한 두 단체가 동시에 성평등기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한 곳을 지원해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지난 1년 7개월여를 두 단체로 인지한 채 유령단체에도 시 세비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박원순 시장이 살아생전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정의연에서 마침내 구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씨의 내부 고발이 터져나오고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이 회계 부족 및 횡령 혐의에 직면하면서 이어서 정의연의 마포쉼터소장 손영미 씨가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쪽에서 국내외 그리고 해외까지 동상을 세우는 등의 대규모 역사팔이 비즈니스가 성업 중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안부 어르신들의 의지와 불분명하게 그들의 유산이 기부 약정되는가 하면 어르신들의 통장에서 거액의 기금이 거액의 통장 금액이 지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이러한 복마전에 끼어서 해법을 찾지 못한 쉼터 관계자가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공대회는 허구의 반일 감정과 위기에 처한 한일 관계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기에 앞서 국민으로서 그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서상 대서가 시에서 읊은 어지러운 걸음을 걸은 그의 사례가 후대인들의 이정표에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발동상 진실규명 공대회 위안부 인권보호 실천연대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자회견이라서 모든 구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대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대위의 대변인이신 나수열 대변인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 자리에서 결의 하나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었고요. 저쪽에서는 반아베 이름이 길어서 반아베 반일 청년들이 시위를 하는데 항상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정대협도 참 안타까운 게 있고요. 정의연이죠. 보상 내역이라든지 사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공통적이에요. 좀 전에도 제 결의 하나 그 대학생하고 얘기를 했어요. 100억 원이죠. 100억 원을 한일 합의
협의금으로 줬는데 이 파기를 하지 않는 게 일본도 아니고요. 지금 현 정권이에요. 파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위안부 어르신들이 돈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상당 부분 거의 지금 44억 원인가요? 그 돈은 지금 받으셨어요. 그러면 56억 원은 어디 갔어요? 56억 원은 지금 현 정권이 갖고 있어요. 지금 붕 떠 있다니까요. 그러면 44억 원 받은 돈을 되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한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윤미향은 왜 안 하고 있어요? 해야죠.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현 정부의 문제예요. 아까 그리고 피해자 호소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뭐 이걸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앞에 전면에 나와서 언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변인들이 누구였어요? 윤미향이었잖아요. 피해자들의 의견을 막은 게 누군데요? 합의를 못하도록 막은 게 누군데요? 그 합의를 하도록 할머니들이 유도를 했으면 정대협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못 오죠. 아시아 여성 기금하고 거기서 그 5천만 원씩 줬었고요. 왜 그런 얘기들은 정대협에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39번 공식 외교부, 우리 한국 외교부 자료에 나와요. 39번 사과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별에 하나 청년 그 반압의 단체 정의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과하라, 반성하라, 그 다음에 배상하라, 이거 어느 정도 했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39번 하고 보상했다라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몰라요. 여기 공대의 멤버도 예전에 몰랐어요. 여기 앞에 계신 경찰분들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어느 누가 가르쳐주질 않아요. 왜? 그걸 가르쳐주면 정의연이 스스로 모순을 말하는 거니까요. 제발 부탁인데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들을 하라는 얘기죠. 위안부 있었어요. 위안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안부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창가에 있었던 위안부들도 있었고요. 일본군 위안부도 있었고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무조건 성노예라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이화여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제가 이화여대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대협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초창기 멤버들이 다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뭐 윤종옥, 이효재, 신예수 이런 분들이 이화여대 출신인데요. 여성학과 출신들이에요. 여성학과가 페미니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 정대협이 지금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 성폭력 뭐죠? 강제연행 성폭력, 성노예 이렇게 되잖아요. 자, 지금 그거 뭐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지금 안희정 사건이 있었죠. 오거돈 사건이 있었죠. 지금 최근에 박시장 사건 원인이 뭐예요? 지금 다 모르세요? 성희롱 성추행이잖아요. 안희정 사건에서 지금 여성계에서요. 여성계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정의원 출신들이 다 지금 정계에 진출했죠. 한국 여성단체 연합의 멤버들이 정의원 출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누구였어요? 여기 정의원 출신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카르텔 보이시나요? 여성가족부, 한국 여성단체 연합, 정의원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들의 메인 주제가 뭐예요? 일본군 이런 역사에 관한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역사 아니에요. 페미니즘이에요. 지금 그걸로 지금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대협 초대 멤버들이요. 이화여대 출신이고요. 그 여성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페미니즘을 다 공부하고 온 여성들이에요. 그 이후의 여성들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경 씨, 오손이죠. 지은희 씨, 그 다음 정현백 씨 다 이화여대 출신들이에요. 똑같아요. 그들이 지금 정권을 거의 지금 청와대 위에 여성계가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주의로? 페미니즘으로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화여대 가서 저희가 시위를 했는데 역시 세요, 이화여대는. 왜 여기 와서 시위를 하느냐 하면서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이다, 난리 났었죠. 깜짝도 안 하죠,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기까지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이화여대 출신들의 여성들입니다. 이 여성학과가 1977년일 거예요. 네, 최초로
여성학 대학원이 이화여대에서 개설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87년도에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 조직이 돼요. 그리고 언제 1990년에 정의연이 세워지죠. 그 다음에 1995년에 아시아 여성학 센터를 설립을 해요. 자, 그런데 여성학이요, 사실은 최초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나옵니다. 여성학 설립이. 그리고 2000년에는 백인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성폭력 뿌리를 뽑겠다고 익명의 100명의 여성들이 모여가지고요, 2000에서 2003년도까지 그 운동을 합니다. 성폭력 뿌리 뽑기. 거기에서 당하신 남성분들이 지금 현재도 있어요. 저희 멤버들 중에도 계십니다. 그 사이에 2001년도에 여성가족부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2004년도에 성매매 금지법 생기죠. 그리고 현재 정의연의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30년 넘는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역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아셔야 되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권인숙이라는 분이 박원순 시장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네. 이제 서울시장이 지금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부산도 지금 서울시장이 비어있죠. 내년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있어요. 그 자리에 여성들이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폭력이 없어진다나요? 자, 그 사건들의 미투에 대해서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미투의 본질이 완전히 흐려져 있어요. 그거는 온당한 미투가 아니에요. 여성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미투를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멤버들이 정의연 지금 현재 사태에 있는 저 멤버들이 페미니즘과 관계가 연결이 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화여대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대위에서는 화요일마다 1인 시위를 계속 하려고 하고요. 시민들에게 좀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공대위의 식하나님의 발언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공대위에서 이대 앞에서 페미니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대 권력 카르텔을 향해서 서세분들이 정말 정의로운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고 백선혁 장군님은 대한민국을 지키셨고 한미동맹을 지키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훌륭하신 장군님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마약에 취한 채 지금 역사가 다 엉터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김원웅이라는 광복회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에이브람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을 소환해 달라는 하우스메일 보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어가고 전장에서 쓰러져가고 지금 남아 계신 어르신들도 국가적인 보상을 위안부 할머니들만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세월호 유족만큼도 처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반익이라는 종족주의 때문에 이것에 이용한 권력 카르텔들, 반일만 주장하면 청와대도 갈 수 있고 반일만 주장하면 어떤 지위와 권력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게 저는 오늘날의 이 위안부 문제와 그리고 징용 문제 그리고 그 중국과 소련과 그리고 북한과 6.25 전쟁 이후 계속된 그런 미국에 대한 원수라고 호칭하는 반미 반일 세력들의 공작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일제 33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이순신 장군이 방어했던 그런 임진왜란 때만 왜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5천년 역사상 우리 조선 고려 여인들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적의 침략에 의해서 중국의 공료로 팔려가고 조선에 환영료가 있었지만 그건 또 과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 한 번도 공료가 순장되어도 사과한 적도 없고 이 저주사파 빨갱이들은 그들에게 배상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끊임없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일본은 사과를 39번 이상, 그리고 민간인들의 수도 없는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국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실체는 바로 중국 제국주의의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실체는 북한 주사파 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애국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는 단체라고 했습니까? 저 어린 학생들, 왜곡된 역사에 자신의 바이러스를 숨겨진 채 읊어대는 말이 반미, 반제, 반일, 그것이 자기들의 밥그릇이 되도록 읊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저들에게 극우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붙여가며 그 소리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경찰 여러분들 앞으로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반인들라는 이 프레임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진실이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이러스들 다 정말 소멸돼야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가 회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정지만 애국 가슴 있는 발언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만입니다. 제가 밝혀진 게 조금 아까 뭐라고 했는데, 욕도 못하고, 구워도 못하는데, 윤미향이가 직업이 뭐예요? 국제, 앵벌이, 정의연은 거지 아카데미, 아이들이 순수하고 영혼이 맑고 아직 떼묻지 않은 아이들에게 거짓된 사기, 희망으로 아이들 눈을 썩게 만들어 놓고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동기부여한 후에 아이들에게 앵벌이를 시키고 일선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이곳에서 나와서 앵벌이를 시키는 윤미향이 직업은 뭡니까? 저는 윤미향이를 불법 다단계, 사이비 종교, 교주, 불법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1번 사업자, 사기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윤미향이는 이때까지 한 게 거짓과 선동과 주역과 폭력, 배임 이 전부인데, 어떻게 사기를 잘 치고 기망을 잘했으면은 글쎄 아이들이 나와서 앵무새처럼 책을 매일 읽으면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선동질하는데, 윤미향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피해준 게 뭐야? 반면 중국 때롱 새끼들은 보르시대 때부터 조선왕조 500년 그 엄청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빨대를 꽂고 약탈하고 약취해간 게 중국 짱깨 좀비들이야.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 나와서 대학생들 기방당해서 윤미향이 편에 서서 말도 안 되는 말 읊지 말고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로 저희 최덕효 공동대표님의 마지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기자회견의 결론을 두 가지만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 대변인께서 언급을 했는데, 이곳에 있는 위안부 성노예상,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정대협, 정연이죠, 이들과 정치가들과 대학 교수들과 한국의 지식인 모두가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말을 못하는 이유는 반일 감정 프레임에 걸리는 즉시 자기 직장에서 목이 잘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을 노리고 있는 이화여대 출신